최순실 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뉴욕 문화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재수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휘발유세 인상이 오늘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 시행 첫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미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이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제 할로윈데이를 맞아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으로 초등학생들과 군 장병 가족 등을 초청해 할로윈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머타임이 6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인 일요일 6일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뉴욕 문화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한국 문화원장의 자리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차 씨가 해외 문화원장을 자신의 광고계 인맥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승재 뉴욕 문화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승재 뉴욕 문화원장이 인사될 당시 이미 뉴욕 문화원장이 내정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용모 씨를 차은택 씨가 발령 취소하고 자신의 친구인 이동수 씨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때 뉴욕 문화원장의 자리가 약 10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사실과 맞물려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새로 내정받은 이동수 씨는 심사에서 업무 역량 부족 판정을 받고 뉴욕 문화원장이 아닌 KT 전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뉴욕 문화원장과 파리 문화원장을 본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에서 민간인만 지원 가능한 경력 개방형으로 바꿔 선발했는데 그 결과 뉴욕 문화원장에는 현 오승재 원장이, 파리 문화원장에는 현 박재범 원장이 선발됐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광고계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오승재 뉴욕 문화원장은 제1기획 상무 출신이며 차은택 씨의 대부로 불리는 광고기획의 큰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 박재범 원장은 광고회사 이노션의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오승재 문화원장은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긋고 송성각 진흥원장과도 같은 제1기획에서 근무했지만 본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 서로 이름만 아는 정도라며 이와 같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재수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더니 급기야 트럼프가 처음으로 역전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공개된 AB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46%를 기록해 45%를 얻은 클린턴의 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이틀 만에 판세가 역전된 것으로 여기에는 FBI의 재수사가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두 매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제친 것은 지난 5월 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뉴저지주 교통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휘발유세 인상이 오늘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 시행 첫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주유소, 휘발유세 인상이 적용된 새 가격이 붙어졌습니다. 지난달 초 뉴저지 휘발유세를 1갤러당 23센트 인상하는 안건이 승인되면서 오늘부터 휘발유세 인상 안건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뉴저지주가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바닥난 교통기금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휘발유세 인상 시행 첫날인 오늘 시민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We're paying enough money right now to take care of the bridges and the roads. And for Governor Christie to lay another 23 cents per gallon on our backs, which comes to about $4 per tankful, I think is very unfair. Money going into the wrong places. It seems that way. I mean, we just never have any money in this state.
1988년 이후로 약 30여 년간 뉴저지는 휘발유세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도시에서 오늘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미 전역 6번째로 휘발유세가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를 통근하는 시민들의 휘발유세 인상 부담에 따른 불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가 미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이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11분 16초 분량으로 장인환, 전명훈, 송헌주, 이대휘 등 미주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 국민회에 소속됐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크는 이 영상에 영어 자막을 입혀 외국인들에게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어제 할로윈데이를 맞아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으로 초등학생들과 군 장병 가족 등을 초청해 할로윈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트릭 오어 트릿 할로윈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We just want to say to all the families, all the kids, it is great to see you guys. We hope you have a great time today. You guys all look scary or cool or whatever you're trying to be. Awesome. Many of you look awesome. And we hope you have a great time. We hope parents that on this day at least, you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Michelle and healthy eating. Candy for everybody. And in fact, the more candy, the later you eat the candy, the better. Because I think that you being up all night with a sugar rush is exactly what your parents are looking for.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는 워싱턴 DC 주변 15개 초등학교의 재학생들과 군 장병 가족 등 약 4천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내에는 아이들과 함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직접 아이들에게 사탕과 과자 등을 나눠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임기 말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고치인 55%를 기록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마지막이 될 할로윈 축제를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후원회 모임이 어제 뉴저지주 팰리세스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의 트럼프 한인 지지자들이 모여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약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방식약청 FDA는 크래프트사의 오레오 제품 2개가 엘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되는 제품은 크래프트사의 오레오 퍼지 크림즈 오리지널과 민트 등 2가지 맛으로, 리콜되는 제품은 11.3온스 용량입니다. 이들 제품은 제품 성분에 명시되지 않은 우유가 포함되어 있어 알러지 유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6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인 6일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됩니다. 서머타임은 매해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이 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됩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의 재산세가 과다 책정됐다는 소식입니다. 31일 레코드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뉴저지주 주택거래 내역 7만여 건을 분석해 보도한 결과 버겐과 패세이 카운티의 총 77개 타운 중에 67개 타운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주택 가치보다 높은 세금을 낼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 재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 담당자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로어 맨해튼에선 교원 연합에서 영어 학습자들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강의 계획과 교수법 등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엔 400여 명이 넘는 교사들과 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뉴욕시 학교들은 다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합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내 총 14만여 명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즉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미주리주 최대 공립대학인 미주리대 24대 총괄
총장으로 한인 1.5세인 문채 커네디컷대 공대 학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리대는 2일 오전 제퍼슨시 캐피톨 플라자 호텔에서 문채 커네디컷대 공대 학장의 총괄 총장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신임 총장 내정자는 공식 발표가 나면 177년 역사를 지닌 미주리대에서 아시아계로는 사상 처음으로 총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가 한국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를 다룬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1일 미 전역에 방송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PBS는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의 전설적인 전투라며 죽음과 혹한 등 2시간의 시련을 직접 겪은 참전용사 20여 명의 개인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950년 미 해병대 1사단은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에서 북한의 임시 수도인 강계를 점령하려다 오히려 장진호 근처의 산속에 숨어있는 중공군의 포위돼 전멸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투는 11월 26일부터 17일 동안 진행됐으며 미 해병대 1사단은 당시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공군을 상대로 후퇴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고 미군은 퇴각 당시 흥남에서 많은 피난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인 지난달 27일 아이오와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지자가 부정 투표를 하려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크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조기 투표를 했다가 직후 교외의 다른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2번, 최대 3번까지 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와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에서 던진 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조기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11월 8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타나 재투표를 함으로써 이전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에서는 최대 3번까지 변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퀸즈한인회가 새 회장을 맡습니다. 퀸즈한인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이 된 김수현 신임 회장님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회장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소감을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어깨가 무겁고요. 지난 26회 동안 그 많은 여러 일세 한인 전 회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이끌어온 전통 깊은 한인 퀸즈 한인회를 맡게 돼서 새로운 각오로 또 열심히 할 각오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임기 내에 우리 회장님께서 추진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주력 사업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이신지요? 글쎄 우선은 뭐 많은 분들이 세대 교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1.5세로서 또 전문인으로서 플러싱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결과 좀 더 많은 젊은 인력들이 이 퀸즈나 플러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영입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하고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요. 좀 더 자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이 퀸즈 한인회가 대민 봉사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퀸즈에 계신 여러 노약자라든지 또 아니면 젊은 층이라든지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민 정착하시는데 아니면 살아가시는데 편한 그런 좀 그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과제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한인사회. 이제 2세로의 어떤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네트워크나 좀 이런 거가 혹시 좀 있으신지요? 네네. 뭐 청소년 우리 재단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지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플러싱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근 한 20년 동안 여기서 로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퀸즈나 플러싱 지역을 잘 알고요. 이 세대 교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세대가 들어와서 바뀐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저희 이민 1세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이런 단체라든지 여러 봉사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어울려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그거 자체가 세대 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1.5세라든지 이제 2세 분들이 퀸즈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영입해서 집행부라든지 신임 이사라든지 통해서 같이 일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회장님 임기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죠? 예,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 네, 2년 동안 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2년간 진행이 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진행하시는 부분이 이제 퀸즈 한인회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음력설이라고 하면 설날이죠. 네. 예, 설 퍼레이드가 되시겠네요. 네. 그게 아마 내년 2월 초에 구정 때 이제 그 차이니스 커뮤니티랑 같이 하는 구정 설 퍼레이드가 있고요. 그게 오랫동안 중국 커뮤니티랑 같이 해온 하나의 좋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퀸즈 플러싱은 차이니스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좀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해가지고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설 퍼레이드는 또 그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또 이번에도 퀸즈 한인회가 개최하기로 돼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그런 관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기를 시작은 아직까지는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또 구상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이제 앞으로 퀸즈 한인 회장님으로서 이제 한 말씀을 좀 주신다면. 네네. 우선 신임 26대 퀸즈 한인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회장님께서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이 퀸즈 한인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향상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새로운 젊은 인재들과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하고 또한 이 퀸즈에서 거주하시는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인회가 이제 좀 뉴욕 한인회와의 어떤 그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뉴욕 한인회하고는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퀸즈 한인회는 지역을 대변하는 퀸즈를 대변하는 한인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한인회는 대뉴욕을 대변해 주는 그런 한인회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뉴욕 한인회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이벤트라든지 행사가 뭐 각자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 단체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또 대뉴욕 한인회에서는 저희 전 뉴욕 사회, 한인 사회를 대변해주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도 아시다시피 정치적 신장도 하나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이라든지 노약자 문제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이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무슨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이 봉사를 해가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에서 실종됐었던 여성이 죽은 채로 어제 발견됐습니다.
어제 정오경 퀸즈의 자마이카에서 43살의 여성이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목과 머리에 중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을 당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29일 새벽 2시 이후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윌리엄스버그에서는 오늘 아침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20대로 보이며 지나가던 다른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6시경 다리의 동쪽 방면에서 발견됐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오늘 아침 윌리엄스버그 다리의 양 방향이 통제돼 출근길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할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시 반 암스테르담 에비뉴와 웨스트 133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기습 총을 난사해 길을 지나던 23살 남성이 몇 발의 총을 맞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할렘 길거리 총격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어젯밤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서 3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집에 사는 가족은 모두 밖에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오후 6시에 발생해 밤 10시가 다 돼서야 진압됐습니다. 3층 건물은 거의 전소돼 지붕 일부와 1층 천장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뉴저지 엘리자베스에서 61살의 남성이 거리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유니언 카운티 그레이스박 검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월넛 스트리트에서 죽은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여러 외상을 봐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니언 카운티는 이 사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또 현상금 $10,000를 내걸고 이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뉴저지주에서 트럭 가득 무기를 싣고 운반하던 일당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무기를 실어 운반하던 50세의 존 크램지, 53세의 딘 스미스, 그리고 29살의 킴벌리 아렌트를 홀랜드 터널 입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아렌트는 차에 무기가 실려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램지는 지난 2월 자신의 딸이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것을 애도하며 딸의 친구인 16세 소녀가 역시 마약에 중독됐다며 그녀를 구하러 뉴욕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과 미국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12월 12일까지 2016년 올해 한인상을 수상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한인사회 봉사활동으로 사회적인 귀감이 됐거나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에 기여한 경우 한인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미국계 인사 등입니다.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 13일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제57회 뉴욕 한인회 날 및 미주 한인회 날 행사에서 상패를 받게 됩니다. 한인상 후보자 추천 문의는 뉴욕 한인회로 하면 됩니다. 올해도 롱겜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주 난방지원 프로그램 신청 서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HAP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 신청을 원할 경우 플러싱에 위치한 롱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김 의원 사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소득 상한선은 1인 기준 월 총수입이 $2,300, 2인 기준으로는 $3,007, 4인은 $4,423입니다. 뉴욕주 난방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650의 난방비와 최대 $3,000의 난방장치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이 1일에서 3일 이내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2명의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4에서 72시간 내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애널리틱스가 1일 미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낙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입니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기는 332명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06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덕분에 방위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가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션 포럼이 이를 펴낸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41%인 7억 7,5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9%, 11억 달러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독일 3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리바마주 중부 소도시에서 31일 휘발유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는 인부 7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날 폭발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 앨리바마주 셀비 카운티 헬레나타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상공 20에서 24m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최소 7명이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이를 모바일 기기 및 다른 전자기기용 시스템 온칩 제품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스템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재소자 수만여 명이 지난달 인권 보장과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도소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재소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보상이 없는 강제 노역에서부터 인종차별,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 급식 등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재소자 5만여 명이 참석한 이 교도소 파업은 지난달 9일 12개 주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현재 간간히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밤 공기 어제보다 따뜻한데요. 밤 기온 화씨 51도, 섭씨 11도에 머무르면서 비교적 무난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볕이 강해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71도까지 오르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 내내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밤하늘 다소 구름 낀 가운데 기온은 56도에 머물겠습니다. 3일 목요일은 많은 구름량이 오후에 비를 몰고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단 낮 기온은 75도에 머물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금요일엔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에는 긴 소매 옷 하나만 입고 활동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첫날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KBTV 뉴스는 저녁 뉴스인 KBTV 뉴스9을 비롯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KBTV 브레이킹 뉴스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